사람 이야기 15-3편 배려적 공감 능력. 사람이 가지는 좌뇌형의 인지적 공감 능력과 우뇌형의 정서적 공감 능력이 조화를 이루면 배려적 공감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IQ와 EQ가 같은 비율로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려적 공감 능력이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이고 인간관이고 세계관으로 발전하는 원동력입니다. 사람 살려라는 한마디가 우리 민족의 인간관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우뇌형인 사람이 많은 나라입니다. 우뇌형은 정서적 공감이 발달해 감성적이며 이타적인 사람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자기에만 머무르면 스스로의 감정에 갇혀 나약한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인지적 공감 능력을 키워 분석적 지능도 함께 갖춘다면 나약한 성격을 단단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후에 배려적 공감 능력으로 나아가게 되면 목적을 가진 자율적 이타심이 발동하게 됩니다. 공감 능력이 조화를 이루어 사회에 바람직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회의 지도층에 이런 사람이 많은 나라를 상상해 보십시오. 지도층에 이런 사람들이 많은 나라는 그 나라 국민들도 틀림없이 행복할 것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정서적 공감 능력과 인지적 공감 능력을 같이 가질 수 있도록 키워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행복한 사회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특이하게도 우리나라는 배려적 공감 능력이 어느 나라보다 높은 나라입니다. 외국인들은 카페에 물건을 두고 딴짓을 해도 훔쳐가는 일이 없다고 놀라워합니다. 한국인이 상대를 배려하는 문화에 대해 많은 외국인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평범한 일이지만 외국인들에게는 인상적이었나 봅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이 입장을 바꿔 생각할 줄 아는 배려적 공감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2007년에 유조선이 충돌해 태안 앞바다가 기름으로 범벅이 된 일이 있었습니다. 해안은 밀려오는 기름으로 오염이 심각했으며 태안 군민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전국에서 어마어마한 자원봉사자들이 구름같이 떼를 지어 태안에 나타났습니다. 모두 자비를 들여 참여했으며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들이었습니다. 이 작업은 4개월이 넘게 걸렸고 참여한 연 인원이 100만 명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이때 하얀 방호복을 입고 작업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누군가가 이들을 백혈구 같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율적 이타심이 살아있는 나라였던 것이죠. 이런 마음은 하루아침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자율적 이타심이라는 민족 정서가 뿌리 깊게 박혀있기에 생긴 일입니다. 제가 우리나라의 민족성이 소양인이고 우뇌형인 모닥불로 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룬 성과는 이런 국민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어느 한 정치인이나 기업인의 개인기만으로 이루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는 지도층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이 문제가 많은 지도층을 양산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공부를 잘해 좋은 대학에 가고 판검사가 되고 지도층이 되는 과정을 밟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협력을 배워야 하는 시기를 극심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교육은 정서적 공감 능력을 키우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변별력을 키운답시고 과도한 학습량을 정해놓고 주입식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조금도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변별력이란 대부분의 학생들보다는 극소수의 우수한 학생을 위한 장치일 뿐입니다. 이러니 정서적 교양을 쌓을 수 있는 책을 읽을 시간이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좌뇌형을 거듭하는 교육을 하고 있어 균형 잡힌 인물을 만들어내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큰 권한을 가진 지도층 사람의 머리에 깊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얄팍한 지식만 가득합니다. 그들에게 자랑거리란 영어 사전을 달달 외웠다거나 법전을 통째로 외웠다는 둥 그런 것입니다. AI 시대에는 AI가 너무도 쉽게 다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인간에 대한 깊은 고민의 흔적을 어디에도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도대체 질문이라고는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특징은 무언가 시키는 일은 능력 있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잘합니다. 이 사람들은 가르치는 공부가 아니라 시키는 공부를 잘한다는 칭찬을 들으며 해왔기 때문입니다. 조이대나 직위원처럼 결정할 수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법대로가 아니라 가상의 누군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라고 명시적으로 시키지 않았는데도 기득권으로부터 가상의 압력을 스스로 받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모두 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처럼 창의적인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생기는 일이
기득권이라는 이기심을 그것도 부정한 방법으로 거침없이 행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은 2026년 새해에도 어김없이 그들의 행태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균형 잡힌 사람들이 많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널리 쓰이지 않고 도태되기 일쑤입니다. 그렇다고 쉽게 죽지도 않습니다. 정의에 목마른 수많은 사람들이 SNS에서 유튜브에서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고 홍길동처럼 활약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기어코 기존 언론을 재래식 언론이라는 낙인을 찍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에 희망이 보이는 이유입니다. 그들이 정의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방 후 80년 동안을 시키는 공부를 해왔으니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에는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더구나 자본주의 사회는 경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좌뇌형의 인간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죠. 나이가 든 사람일수록 심한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극심한 경쟁 사회를 경험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극우 성향을 보이는 노인들이 많은 이유입니다. 급기야 뉴라이트라는 이상한 변종이 나타나 설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우뇌형의 모습을 보이면 그 자체가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게 약해서는 아무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고 악을 써서라도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니 대화로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한번 약점을 잡으면 넘어질 때까지 공격을 합니다. 혼자 고고한 척하지 말라는 것이죠. 좌뇌형의 시각으로 보면 너나 나나 이기적인 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어떤 힘이든 관성이라는 것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일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진정성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정치인만이라도 다양한 경험을 통해 배려적 공감 능력을 키운 그런 사람을 뽑아야 하겠습니다. 다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가치에 대한 진정성이 패배하는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민이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주인이 똑똑하지 않으면 후진국 정치가 반복될 뿐입니다. 그렇다고 똑똑한 선택이 마냥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상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후진국 정치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정치인 것이죠. 거창한 구호를 앞세우는 정치인이나 선동하는 언론에 휘둘리지 않고 상식에 기초한 판단을 한다면 조금씩 나아질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인지적 공감 능력에도 강약이 존재하고 정서적 공감 능력에도 강약이 존재하고 배려적 공감 능력에도 강약이 존재합니다. 1부터 10까지 나눌 수도 있고 상중하로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 각각의 공감 능력에 흰색의 농담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공감 능력의 질적 차이에 따라 인격의 성숙도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다양한 인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당연히 성격을 보는 눈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사람의 성격을 3차원 상에 놓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좌뇌형, 양인, 인지적 공감에 머물면 분석적 지능이 발달해 이기적이고 계산적이며 맹목적 이타심이 있기에 나와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정서적 공감을 키우면 사회적 감성이 살아나 이성적이며 목적적 이타심이 생겨나 우리에도 관심을 가집니다. 배려적 공감으로 나아가면 지성미가 나타나고 자율적 이타심을 가지게 됩니다. 우뇌형, 음인, 정서적 공감에 머물면 감성적이고 이타적이지만 맹목적 이타심만 가지면 나와 가족으로 좁혀지고 나에게만 관심이 머물면 나약한 사람이 됩니다. 인지적 공감 능력을 키우면 이성적이며 사회적 지성을 가지게 되고 우리에 대한 목적적 이타심을 가집니다. 배려적 공감으로 나아가면 지성을 갖춘 자율적 이타심을 가지게 됩니다. 위의 두 그림은 좌뇌형과 우뇌형이 공감 능력에 따라 어떤 특성이 나타나는지 요약하여 표시한 것입니다. 자율적 이타심이 작동하는 사회를 성숙한 사회라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우뇌형인 사람은 정서적 공감 능력을 갖고 있으므로 부족한 면은 있어도 공동체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인지적 공감 능력에만 의존하는 이기적인 좌뇌형의 사람들에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이런 형의 사람들이 기득권을 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직 자기들의 이익에만 종사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일다운 일은 배려적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해왔습니다. 세종대왕이 그렇고 이순신 장군이 그렇고 정조가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의 발전은 오직 경제 성장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민족은 내재적으로 배려적 공감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우리 사회를 헬조선이라 하는 것은 경제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경쟁적이고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사회든지 엘리트주의자가 있기 마련이고 자신들이 우월함으로 민중을 자기들이 지배해야 한다는 생각을 쉽게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조선이라는 나라가 잘 보여주었습니다. 엘리트 의식에 취하게 되면 백성들의 안위에는 관심이 없고 그 좋은 머리로 오직 권력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결국 국민들은 의식이 없는 개, 돼지로 취급당하고 마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 보이는 여러 가지 모순들은 그런 사람들이 뭉쳐서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똑똑한 엘리트를 양산하는 교육의 힘으로 대한민국이 발전해 왔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엘리트를 키워야 하는지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는 관성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변하지 않으면 퇴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바뀌는 일이기 때문에 해결 방법은 교육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교육을 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정서 교육이 있겠지만은 그중 독서가 으뜸입니다. 어차피 간접적인 정서 교육은 다양한 책을 통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지금도 서점에는 읽기 전과 읽은 후가 달라지는 수많은 책이 존재합니다. 청소년기에 이런 책을 읽고 성장한 엘리트를 상상해 보십시오. 배려적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지도층에 포진해 있다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살기 좋은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좋은 사람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격을 판단하는 데 있어 참고해야 할 소시오패스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사실 소시오패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여러분의 사회생활에 결정적인 이로움을 줄 것입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십시오.